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이니까, 하여튼 첫 번째 동영상과 연계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을 먼저 듣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몇 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잠깐 쉬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은 좀 대표적인 거는 저희 아내에게서 나타났던 변화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리 조작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왼발 뒤꿈치, 오른발 무릎 들고 앞차기. 저희 아내는 오른발 뒤꿈치, 왼발 무릎 들면서 앞차기. 이런 것도 좀 했고, 허벅지에 좀 올려놓기, 이런 것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밤에 허벅지에 올려놓는 거는 좀 이 효과가 너무 세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행주 올리는 거나 이런 거는 어제 그저께 안 했습니다. 안 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좀 밤에는 너무 좀 변화가 세게 일어나니까 좀 힘들다, 누워있기가. 그래서 안 하게 됐고. 근데 하여튼 변화가 좀 세게 일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세게 일어나는가, 저는 이제 몸으로 느꼈고, 저희 아내도 지금 뭔가 하면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를 좀 중량을 좀 차고 있었거든요. 500 이상 차고 있었어요. 500 이상 차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다리 조작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중량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250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230인가 하여튼 200인가 하여튼 200 언저리쯤에,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한 7, 800이 있다가 갑자기 20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며칠 상간에. 물론 그동안 그 왼쪽 다리와 옆구리 이쪽으로 이제 강화가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봐서, 내가 과거에 내가 다리 중량이, 저도 다리 한 600 정도 까지 차고 있다가 나중에는 160으로 내려왔다가 쑥쑥쑥쑥쑥 빠져나갔는데, 그때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꿈치 이것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게 중량이 빠져버려서 저도 그렇게 낮아졌는 건지, 그때도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잘 중량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무릎 들고 앞차기 하는 거, 그 제가 자꾸 무릎을 살짝 치켜들면서 앞차기, 무릎을 살짝 치켜들면서 부드럽게 앞차기, 뒤꿈치는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게 조금 효과가 셌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제 안에 중량이 좀 내려와서 자꾸 그 왼쪽이 오바 현상이 자꾸 생기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하여튼 되게 불편했었어요. 다리나 이제 왼쪽 옆구리 이쪽이 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불편했다고 하니까 이건 오바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내리니까 편해지니까 자꾸 내려왔는데, 근데 몇 번 재확인을 했는데 오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려왔어요. 이제 일단은 추세를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야, 이거 다리 조작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손에 차는 중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 잡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는 동일한 중량을 차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요.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계속 동일한 중량을 차고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손은 이제는 우리가 손은 좀 옆구리나 다리하고는 좀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게, 어, 어떤 규칙을 두고 움직이기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손은 가슴이나 상체가 허전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이러면, 무겁다고 느끼면 손의 중량을 좀 올리면, 상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의 중량을 올려주면
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좋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른손 140, 왼손 165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리 조작, 그러니까 다리 걷기 조작을 하면서 이게 약간 혈액의 흐름이 변동이 생기면서 갑자기 오른손에 찼던 걸 다 왼손으로 넘겨버렸어요. 왼손 다 넘겼으니까 왼손 165, 오른손 100, 140이었으니까 갑자기 왼손이 305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왼팔 운동하고 어제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비슷해지면서 중량이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 중량이 지금 그러니까 30하고 160하고 195까지 305에서 195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나중에는 오른손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리하고 옆구리, 다리하고 옆구리는 같이 가고, 그럼 다리하고 옆구리와 손에 찬 중량이 지금 균형 잡기 상황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느낌을 따라서 140, 165 이렇게 차고, 지금은 또 오른손을 안 차고 있어요. 거의 안 차고, 뭐 잠깐 찼다 벗었다 이게 아니고 아예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하고, 대신에 이걸 찼을 때는 이걸 차고 그냥 덜레덜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중간중간에 지팡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왼손에 무겁게 차놓고랑 지팡이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또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피를 보내려고 왼손을 더 찼는데, 이걸 차고 있으면 어깨 위쪽만 자꾸 세지는 경향이 또 생기는 거예요. 피는 오기는 오는데, 왼쪽 가슴 오는데, 겨드랑이는 점점 약해지고, 왼쪽 어깨는 점점 더 세지면 원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요. 어깨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조금 중량을 찼으면 지팡이를,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댓글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면 좋다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놨는데, 하여튼 한 번씩 댓글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여튼 일단 지팡이를 좀 짚고 다녀야 돼요. 또 겨드랑이 운동, 왼쪽 겨드랑이가 약하면 겨드랑이 운동을 하면서 왼손을 차야지, 왼손만 덜렁 차놓고 아유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 하여튼 겨드랑이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사증후군 동영상 할 때 왼손을 850 이상 차지 마세요 이런 말에서 활동 중량을 더 차고 이러면 어깨가 자꾸 세지니까 이 무게를 어깨 힘으로 받치고 있거든요. 겨드랑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깨는 자꾸 세지고 겨드랑이 자꾸 약해진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래, 하여튼 뭐 나중에는 오른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왼손만 덜렁 차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여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저도 조금씩 자꾸 변해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균형 잡기 상에서 흐름 자체는, 원리 자체는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적으로 중량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문제는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옆구리는 지금 전혀 건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관심이 안 가요. 그냥 25g 채워놨는데, 원래 이 왼쪽 다리가 막 불편해지고 무거워지면 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언더라는 생각이 들면 뭐 5g, 10g 정도 올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좀 주면서 걸어버리면 또 괜찮고, 또 오른쪽 옆구리를 쑥쑥 한번 밀어버려도 괜찮고 이래서 그 옆구리나 다리는 거의 건드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럼 손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손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왼쪽이 셀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차고 오른팔 운동을 엄청나게 그때 5일 6일 했던 게 있었고, 그게 또 어떻게 다리 조작을 해보니까 또 휘가닥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또 바뀐 대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상하 비대칭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왼손만 차든지 양손을 다 차든지 차기는 차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양손을 다 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여튼 다리보다는, 그러니까 옆구리까지는 옆구리 계산을 할 때 왼쪽 다리보다 양손 중량 합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제가 왼쪽 다리가 25g이니까 지금 뭐 손은 지금 195잖아요. 충분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부족하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25에 195니까 지금 170 차이가 나잖아요. 170 차이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상하비대칭적으로. 근데 이제 다리에 뭐 500을 채워놓고 양손에 뭐 100g만 차고 있다. 이거는 계산적으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리에 500g을 찼으면 양손에 찬 중량의 합이 최소한 500 이상은 돼야 돼요. 550이나 600, 뭐 많게는 650, 뭐 700 이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양손의 합이 뭐 왼손을 더 찰 수도 있고 오른손을 더 찰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양손의 합이 왼쪽 다리가 500이라면 양손의 합이 500보다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름 규칙이라면 규칙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양손에 있는 중량을 그 뭐 오른손을 벗어서 왼손에 넘길 수도 있고 왼손을 벗어서 오른손에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왼손이 무겁게 찼을 때는, 오른손이 무겁게 찼을 때는 겨드랑이 운동이나 지팡이를 좀 짚어야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하세요. 그 기억 안 하면요, 그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 해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갖고. 그죠? 우리가 이게, 저도 이렇게 경험을 시행착오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왼손이 많이 찰 때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우산이나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좀 걷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가서 겨드랑이 운동도 자주 해주고. 하여튼, 그 손에 찬 중량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물론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 과정에서도 뭐 다리보다는 손을 더 차려고 노력은 했었죠. 근데 물론 손을 850까지밖에 못 찬다, 활동 중량은. 대신 누워있을 때 좀 보완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왼쪽 다리 기준에서 양손 중량의 합이 왼쪽 다리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손을 얼마나 찰 것인가는 걸어봐야 돼요. 산책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도 걸어보고 뒤로도 걸어보면서 어깨를 툭툭 쳐보고, 내가 이거 상체가 너무 허전한 거 아닌가? 이게 상체가 허전하더라고요. 피가 빠져서 이거 좀 뭔가 중량을 채워주면 피가 더 올라와서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올려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또 얘가 또 안정감이 생기면서 뭔가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 채워지니까 좋다고 느끼고, 오히려 다리는 무거웠던 다리, 차있던 피가 빠져서 위로 올라오니까 다리는 가벼워져서 좋고, 위는 허전하던 것이 채워주니까 더 안정감이 들고, 그러니까 상하 비대칭이 해소가 되니까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더 가벼워지고. 이거는요, 뭐 영양제 주사 몇 대 맞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보약 몇 첩 쥐어 먹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컨디션을 끌어올려 버린 거잖아요. 중량 몇 개를 이용해서. 이거 산삼 먹어도 이런 컨디션이 안 나와요. 보약 먹는다고 이런 컨디션이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맨날 보약 먹고 천년만년 살게요. 돌아가실 때 되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두 부분을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픈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마리 100%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신빙성이 있는 해결책이에요. 제가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하여튼 다리 동작하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면서 오른쪽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좀 어리어리한 게, 하여튼 살짝 아팠다가 싹싹 그러다가 살짝 아프다가, 하여튼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게 다리 동작, 그러니까 제가 다리 동작 안 하니까 조금 낫더라 이런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나가서 또 운동하면서 다리 동작 또 해뿌렸어요. 해뿌리고 대신 지팡이 열심히 짚고 다니고 겨드랑이 운동 많이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동안 또 머리가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또 이렇게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머리가 살짝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른쪽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반대쪽인데,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좀 뭔가 자꾸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뭔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인데, 이게 흐름이 좀 연결성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기도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내가 생각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지 혼자 생각이 난 거예요. 연결성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그러면 오른쪽 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게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쪽 목 사이를 이쪽이 연결성이 없나? 그러면 연결성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툭툭 두 번 치면서 머리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한 번씩은 앞으로 대각선 이렇게 해주는데, 주로 오른쪽, 왼쪽. 그죠? 후 하면서. 또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거 오른쪽 어깨 어차피 제가 약하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한 두어 번 들었다 내리고 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잠깐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쁘던 게 뭔가 어떤 걸 했을 때 뭔가, 이거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연결성이 생기면서 뭔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또 해야죠. 툭, 툭.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짓을 그날 오후 내내 했어요.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머리가, 이 아픈 부위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더라고요. 쑥 퍼져나간다라는 거는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통이 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연결성이 생기니까, 갇혀있다라는 거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갇히는 거예요. 웅덩이가, 강물 옆에 웅덩이가 생겨 있는 거는 강물하고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웅덩이가 생겨요. 그죠? 강물하고 연결시키면 흘러가겠죠. 우리 뇌에서 꽈리가 생겼다, 종양이 생긴다, 이거는 연결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정맥류가 생겼다, 이거는 연결성의 문제예요. 연결성이 안 되니까 하지정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정맥, 판막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제 판막의 역할을 못하니까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건데, 그것도 흐름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 이제는 아프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5분 정도 지나면 살짝 한번 아픈 것 같아요. 그때 또 이렇게 툭툭 이래 해주고, 한 1분 정도 이래 해주면 또 쏙 사라져요. 그날 저녁에 계속 관심 갖고 좀 했더니만은,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내가, 팔을 이렇게 두어 번씩 들었다 해도 주로 오른쪽, 왼쪽, 후, 바람도 좀 불어주고, 한 번씩은 앞쪽, 뒤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목에서 약간 뻐걱, 뻐걱, 우리, 청이 있는 공기에 갇혀있는 걸 툭 누르면 뻑뻑거리는 거, 뽀각뽀각거린다 그럴까? 하여튼, 뼈소리도 아니고 근육 튕기는 소리야. 근육. 뻑뻑거려. 하여튼, 그게 나타나더니만 나중에 자꾸 해주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면서 두통이 두통이 맞았나? 하여튼 그 불편한 게 사라졌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도 약간 왼쪽 머리가 좀 아프고, 저희 아내 왼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했고, 저희 아내는 왼쪽으로 했는데, 저희 아내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트림도 푹 나오더니만은, 하여튼 저희 아내는 다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100%, 거의 100%에 가까이 효과를 본 게 아니고, 거의 한 6, 70%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그러니까 왼쪽 머리가 아프면 이쪽으로 연결성을, 그러니까 왼쪽 가슴, 왼쪽 어깨, 왼쪽 등짝에 있던 피를 머리 쪽하고 자꾸 소통을 시켜줘야 돼요.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좀
어깨부터, 그죠? 머리, 목, 어깨, 머리, 목, 어깨를 자꾸 소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생기니까 두통이 많이 사그라져요. 이게요, 균형이, 그러니까 이게 다리나 옆구리나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을 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요. 근데 뭐 다리도 언더 중량을 차고 있고 막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옆구리에 차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그냥 머리만 아픈데 이렇게 했다,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균형이 맞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다. 근데 밑에 균형이 안 맞은 상태라도 해보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뭐 계속 괴로운 것보다는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뭐 이쪽으로 해서 안 좋으면 반대쪽으로 또 해봐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렇게 두통이라는 거는 조금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혹 모르겠습니다. 균형 잡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다리나 옆구리 중량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머리 아플 때. 자, 오른쪽 머리가 아플 때는 오른쪽으로 연결성을 자꾸 해주고 머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좋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만 흔든 게 아니에요. 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데 보면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몸이 좀 안 좋으시면 도리도리 이래버려요. 도리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리도리 해버리면 자꾸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구토나고 막 하기 싫어져요. 직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앞쪽 뒤쪽도 해도 되고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주로 주가 오른쪽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뇌에서 뿌직뿌직 소리가, 이게 연결성이 생기면서 안 들어가던 쪽으로 피도 좀 들어가고 이래요. 뇌나 귀, 목 이런 데서 뿌직뿌직 하는 소리가 좀 들려요.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중간중간에 이마 누르고 헤드뱅잉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런 것도 좋아요. 머리를 너무 안 흔들거나 이게 어깨나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저걸 안 해주면, 제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이게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어깨도 내가 신경을 썼는데 너무 그 며칠 전에 얘기예요. 머리 흔드는 걸 제가 좀 등한시했던 게 있습니다. 등한시했던 게. 왜 사람이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가 안 보여요. 저한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막 그동안 안 했던 게 막 보여요. 막 이 양쪽 문제가 너무 클 때는 막 물구나무 서기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균형이 좀 맞아지고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걸 다시 기억해내서,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뭐 다 실수를 해요. 우리가 큰 문제가 나타나면 과거에 했던 거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진짜 까먹어요. 근데 일단 큰 문제가 나타나면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현재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내려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랬죠. 생각하려고 안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 이거 좀 신기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생각하려고 의지도 안 했는데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과거 일이나 뭐, 어? 그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예를 보통 사람한테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 문제가 요인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거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리 아픈 거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 왼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 뭐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제가 머리 그날 한 2시간 정도 계속 막 쉬도 않고 흔든 건 아니고
하여튼 자주 흔들어 줬습니다. 흔들어 주니까 효과가 보이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해 보라고 얘기했고, 또 저희 아내도 해 보니까 그런대로 효과가, 저만큼은 아닌데도 그런대로 효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머리 아프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죠? 너무 심하게 아프면 두통약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럼 내일 뭐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